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그 9월 6일에 K-스테디움이라는 쪽에서 미드업을 했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언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유튜브로 방송을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 업로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라이브로는 하지 않고 그냥 녹화했는 내용을 요번이 볼륨 8인가 그런데 볼륨 6, 7이 그냥 7분, 9분짜리인가 뭐 그렇게 보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자막을 단 영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너 드래곤이라는 것을 어 거기에 그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이게 뭐 XDC, XDS인가 뭐 그런 코인도 아니고 MST도 아니고 13,000원 이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템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13,000원 하나로 지불을 한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고 일단은 공유를 좀 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어느 방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면은 9월 6일 수요일 진행된 K-스테디움 미드업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미드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각 주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 정리하였습니다. 라이브로 듣지 못한 분들은 이 정리된 내용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미드업에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얼만큼 그분들이 그거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실지 저는 사실은 한번 그 업로드가 돼 있으면 내용을 한번 보고자 했는데 어 제가 왜 여기에 또 신경을 쓰나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KOK 재단을 기준으로 해서 KOK 플레이, K 스테디움 그러니까 메인넷 거지 이게 모든 통합 관리가 K 스테디움에 저 KOK 파운데이션 즉 그 KOK 재단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모든 권한이. 그런데 지금은 어 따로 노는 게 거의 확실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은 재단이 이 한낱 더위에 재단이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식의 내용이 있던데 그거는 제가 여기 띄우려고 하니까 지금 화면 공유를 갖고 어느 분이 띄운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일단은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나면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 내용 정리해가지고 첫 번째 딜라이트 투자 관련 최신 소식, 두 번째 플럭스 개발 현황, 세 번째 아테너 수학 관련 업데이트 요약, 그 다음에 CX 상장 내용, 다섯 번째 4분기 런칭될 서비스 예정, 크게 세 가지 언급, 연사, 주 K스테디움 대표이사,
여기에 주 K 스테디움이라고 이렇게 또 이게 새로운 건지 이게 이렇게 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리미티드라고 쓰는 그 K 스테디움 PT 리미티드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대표이사 김판정, 크리티더 CEO 앤드류가 아, 한국 이름으로 누군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도 했고 뭐 CSO도 하고 뭐 하여튼간에 그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딜라이트 관련 계약 막바지 중인 상태인 4주부터 딜라이트 투자금의 일부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함. 저는 이 자체를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계약 막바지에 어, 다음 주 중 투자금 일부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함. 그 다음에 현재 플럭스는 출시 전 막바지 QA, Quality Assurance를 진행 중에 있음. 여기서 QA라고 하는 것은 버그나 오류를 찾는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QA를 통상은 뭐 품질 보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를 그 제품의 그 퀄리티가 기능별로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샘플링해서 테스트를 하는 곳을 퀄리티 어슈어런스 QA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Q&A 시간에 QA는 사실상 끝났고, 그러니까 버그나 오류 찾는 중요한 과정을 Q&A에서는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해당 시스템의 다른 업데이트 준비를 위해 진행 중이라 함.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픈할 예정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42개는 어쨌든 거기에다가 위임을 해놨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하지요. 세 번째, 아테네스와 관련 업데이트 요약. 뭐, 지난 2달간 업데이트된 아테네스와 내용을 요약해 줌. 7월에 새로 오픈된 브릿지와 아테네 스왑을 통해 여러 이벤트들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산 연결성을 보여주고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함.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경험을 했는지 뭐좀 궁금하네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로위 LP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초기 유동성 공급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7월 말 제1호 디에빈 제너드래곤에서 사용하는 XDX, XDC 코인 그리고 NST 코인의 스왑 기능을 추가함. CEX 중앙화 거래소 상장 네 번째 3분기 CEX 상장에 현실화될 것임. 3분기 지금 접어들었지요. 3분기가 거의 끝나가지요. 요번 달까지죠.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해 거래소 상장 절차가 까다로워짐.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해 거래소 상장 절차가 까다로워짐. 현 시점에서 거래소 상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임. 여러 거래소에 접촉 중이며 향후 글로벌 거래소까지 상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여러 개 현 시점에서 거래소 상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여러 거래소에 접촉 중이며 향후 글로벌 거래소까지 상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Q&A에서 언급을 한 게 있는가 봐요. 케이스타, 로우 등 어떤 것이 먼저 상장될지 혹은 같이 상장될지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 내부적으로 결정 완료되었으나 미리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결국 생태계에 있는 코인은 모두 상장될 것임. 일단 까먹기 전에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K스타, 그 다음에 KOK 코인, 그 다음에 어, XDS, XDC, NST 이것만 해도 당장 5개고 그 다음에 K스타 로우위까지 하면은 5개, KOK까지 하면 6개, 6가지예요. 그 다음에 4분기 런칭될 서비스 예정 총 3가지인데 리플의 간편 입출금, 전송 기능, 자산의 전송을 간편화하기 위함, 자산의 전송을 간편화하기 위함. 메인넷이 있는데, 어, 하기야 뭐, 거래소가 하나도 상장이 된 게 없으니까, 별 문제 없다면 10월 안에 현실화 가능. 이 기능은 처음에는 XRP만, 리플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산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 두 번째, K스타의 싱글 스테이킹 기능 런칭. K스타는 K스테디움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하나 나왔죠. 지금은 이제 K스테디움은 KOK하고는 완전히 분리 독립이 된 것과 마찬가지지요. 완전히 다른 코인으로 바뀌었지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K스테디움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현재 일정으로 4분기 이내에 런칭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SM을 위한 최대한 일정을 당겨 보도록 할 예정임. 전부 다 다 그냥 예상해서 이렇게 언급들을 해놓은 거고, 아테네 수합의 R2E 도입 예정, 특정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거나 스테이킹을 할 때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해당 사용자가 받아가는 리워드에 비례하여 추가로 추천인에게 어,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 뭐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플을 리워드지요. 이를 통해 R2에 대한 유저들의 경험과 학습 가능. 그러니까 경험하고 학습을 우선 해야 된다. 게임을 어마어마한 게임들이 많고 게임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기존에 했던 많은 게임들이 있을 때 시간이 넘치고 넘쳐서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러면은 새로운 게임에 적응을 하고 하려면은 그게 정말 메리트 있고 누구나 뭐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쉬울까요? 기존 게임들이 시원, 그 게임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에 어,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게임사가 있으면은 게임 하나를 제대로 론칭을 해서 성공을 거두기가 극히 어렵대요. 정말 극히 어렵대요. 향후 추가로 다른 풀과 추가 기능으로 확장하여 브라운드 체인 기반으로 확장할 계획. 4분기 내에 R2E가 적용될 풀이 출시될 예정. 첫 번째 풀이 어떤 게 될지는 추후 개발 상황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건데 추가 소식 누구나 다 알만한 메인넷에 우리의 DPOI 시스템을 사이드 체인으로 접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아,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특히 일본 쪽에서는 K-스테디움 시스템과 유저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함. 여기에서 요 뒷부분 특히 일본 쪽에서는 K-스테디움 시스템과 유저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함. 근데 이 시스템은 뭐 모르겠고 유저라고 하는 거에 그 일본 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평균 연령이 예를 들어서 60세 뭐 이러면은 그 관심도가 얼만큼 다운이 될까? 50세 넘어도 그 프로젝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모든 어, 이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사업, 뭐 가상자산 사업 이런 쪽은 유저가 정말 정말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몇 명의 그 유저들이 케이스테디움의 실질적인 유저들이 우리 배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깔아놓고 저도 시켜 먹고 많은 분들이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거기에 뭐 제가 보기에는 한 어, 한 번이라도 시켜 먹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보는 한 8, 9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유저들이 이런 게임이라든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노 드래곤과 같은 저런 게임을 도대체 몇 분이나 몇 퍼센트가 그 게임을 즐기고 이렇게 뭐고 어려움 속에서 어, 내가 그 게임하고 있을 정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추후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때 발표할 예정. 논의 상태예요. 계약도 있잖아요. 업무 협약, MOU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뭐 국가 간의 MOU도 많이 맺고 기업 간에도 어마어마하게 맺고 뭐
모 업체 여기 그 M사가 A사 쪽으로 뭐 20여 명을 넘기고 그쪽으로 그쪽에 채용이 되고 인적, 물적, 지적 재산권 다 양수를 했다 하고 하는데 어 거기에서 어 그렇게 뭐 뭔가가 옮겨가고 해가지고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그걸 좀 인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잠시 어,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생각이 나면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Q&A 시간에 케이스타 수합 비율 및 덱스 가격에 관련된 내용 여기에 내용 잘 보세요. 현재는 수합 비율이나 덱스에서 가격이 좋지 않지만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운영사의 인위적 개입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함. 그러면은 덱스에서 가격이 좋지 않지만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운영사의 인위적 개입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함. 그러면은 CX, 섹스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그러니까 덱스든 CX든 어쨌든 거래소의 가격이 누가 뭐래도 그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려 그러면은 거래소가 어쨌든 움직여야 돼요. 거래소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 기준에서 제 상식에서 봤을 때는 어, 사람들이다. 신규 유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정말 다양한 어, 연령대 다양한 그러니까 성별도 남녀 노소 그 다음에 어,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토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뭐 어, 그러니까 글로벌 인종들 그다음에 그 인종들 그다음에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업에 얼마만큼 뭐 즐길 수 있느냐 그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저희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정말 그 게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고 뭐 젊은 친구들은 그 게임도 게임이지만은 웹툰을 또 나름 되게 즐기는 것 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연세가 좀 있고 하신 분들은 시간이 여유가 지금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되는데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본래대로 제대로 되는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었으면 그거는 언제든지 클릭을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또
TV를 껴안고 앉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거를 시청도 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보상받았고, 뭐 내 그 스태킹하는 예치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뭐 지금과 같이 이런 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서 소비도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캐페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좋아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소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결국에 뭐 R2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리워드를 이야기를 했고 리프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소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 KOK를 뭐 구매를 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덱스든 뭐 섹스든 상관없이 가격이 좋아질 수가 없다. 뭐 썰틱 진행 상황 85%인데 진행이 더딘 이유, 썰틱이 다오나 K스테디움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아, 낮아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음. 운영사는 요청하는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함. 썰틱이라고 하는 업체가 뭔가를 어, 이게 뭐, 어, 예빈지, 썰틱이라는 데서 뭔가를 제공을 하는가 본데, 뭐, 게임이든 뭐든 그런 뭔가 프로젝트가 있는가 봐요. 근데 다오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CEX 상장 관련 어떤 코인이 먼저 상장되는지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났으나 미리 언급할 수는 없음. 결과적으로 생태계 코인은 모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이 시작되면 그 이후 상장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함. 1주, 2주 간격으로 예상. 상장을 논의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래소는 여러 곳임. 그중 과거에 했었던 거래소로 시작으로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CX 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효선 순위의 업무로 진행할 예정. 글로벌 거래소 상장을 위해. 그다음에 알비온, 이 회사가 어, 본래는 머저리트라고 해가지고 이 미디움의 주식회사 미디움의 자회사로 제가 그, 그 뭐지 하여튼 회사 자료에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뭐 맨날 나왔던 이야기니까 일단 1억 이 정도만 하고 제가 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이 실제 동영상 자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명이 봤다. 수천 명이 봤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지금 제가
정치인 쪽에 보내려고 하는 자료를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게 여기에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하나를 놓고서 지금 여기에 관련이 있는 회사 이름만 일단 주식회사 미디움이 있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있고 그냥 미디움 재단이라고 또 갈로를 해가지고 어 미디움 LTD 홍콩이 있고 이게 또 메타M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라는 게 또 있고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주식회사 K 스테디움이라고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크립티드라는 게 또 있고 여기에 또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그 설립 초대 그 CEO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발칼이라는 데 또 거기 내용을 보면은 어 주식회사 미디움의 홈페이지에서 보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중복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여럿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기는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자산 이전을 이전에 커뮤니티 폴로 하신 분들은 KUK가 토큰에서 코인으로 바뀐다. K 스테디움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지금 기축통화는 K-스타라고 언급을 바로 했고 그 다음에 XDS, XDC, NST, 그 다음에 로위 이게 회사도 많았는데 KOK 파운데이션 여기에 본래 재단으로서 2019년부터 2021년 4월 어느 법인과 실제로 계약을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가 아니고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가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CEO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아는 게 MTRT 있죠. 이지게임즈 있죠. 거기에 또 저기 CEO나 뭐 이렇게 그 디렉터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거기에 또 미디움 사람들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정이 돼 있는데 기업은 많아요. 근데 코인도 있잖아요. 지금 그 K스테디움이라는 데에서 여러 개예요. 저는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근데 이거를 투명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하고 소통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투명도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는 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요즘 제가 얼굴이 왜 이렇게 좀 시큼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 머리도 자꾸, 머리숱도 자꾸 좀 죽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정리를 본래 못하는 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해요. 이 KOK라는 거에 원래 재단이 하나 있었고, 거기 그 가치를 올리는 프론티어들이 있었고, KOK 플레이 앱에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쇼핑몰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 이게 다였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걸 껐으니까 제가,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궁금증들이 조금씩 풀려나나요? 미드볼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거래소 상장은 이달에 열려서 편리하게 매수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또 R2E로 여러분들의 무료 초대가 가능하시며 초대자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또 플러스도 QA에 플러스가 이거 플럭스죠. 예. 이 정도 쓰는 사람이라고 그냥 읽어는 계속 드릴게요. 또 플럭스 또 QA의 꼼꼼한 마무리 단계로 여러분들의 소실 없는 자산을 지키려고 살인적인 더위에도 재단은 일을 했네요. 재단이 일을 했대요. 재단의 이사장은 지금 토마스 플레이지요. 그 사람은 거기에 재단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이 사업의 주체이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지요. 다른 사람이 또 있는지. 오픈소스도 기술력이 없어서 검증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썰틱이라고 한 건가인데, 썰틱사의 다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지체가 되어지고, 요구사항은 충분히 제출하고 있답니다. 고로 다오의 이해가 되어진다면, 올해 안으로 오픈소스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VC 투자자들이 내한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검토와 호의를 보이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여 견디기 어려운 여름을 보냈으며 다른 것들은 쭉 넘어가고 가을이 되어지도록 재단도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내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상화폐의 겨울이 K스타로 물러갈 수 있을 것 같은 미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되는 이유는 안티들로 인하여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칫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법적으로 더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덕도 여러모로 힘든 과정에서도 SOM 분들을 찾아온 것부터 또 큰 결정이 아니었나 봅니다. 현재 처한 상황과 상황들은 KOK보다 K스타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KOK보다는 K스타에 더 집중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의가 이고 N가 봐요. 또한 지난번에 또 말씀을 하셨듯이 KOK 자산 이전을 하겠다가 아니라 재원이 마련되어지면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산 이전은 해 주시면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콘텐츠가 성장하고 케이스를 비롯한 모든 토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재단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재단하고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재단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 쪽은 KOK 플레이라 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저희 방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어, KOK 플레이는 아마도 후순위가 맞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자산 이전 기회가 주어졌었고 채굴이 아직 1년여 정도 남아 있으며 또 안티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제 생각엔 내년에 채굴 종료 후 안티들도 사라지면 2025년쯤 KOK와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도 가족 몇 계정 대기 중입니다.
아, 내용을 한번 보셨다시피, 아, 지금은 재단이 제가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글 쓴 사람들이, 어,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또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이 주식회사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데하고 크립티드를, 재단이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뭐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을 때 그때쯤 거기가 거꾸로 저는 없어지지 않을까. 왜? 여기에는 뭐 영어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지만은 여기가 생태계가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 이 머릿수잖아요. 여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고, 저기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 하나 옮겨놔 놓고, K 스테디움이란 메인넷과 커뮤니티 풀은 소위 말해서 VC로 벤처 캐피탈인데,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은 거기에 커뮤니티 풀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 1인이고,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모두가,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이, 여기에 그, 소위 말해서, 유저로서 경험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알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자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상품이 하나가 나오면은, 그 그거를 누가 실제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하면 홍보를 한 대가를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또 K스테디움도 마찬가지로 후원 보상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거기는 지금 다섯 여섯 가지를 놓고서 하는데 KOK를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서 상장이 하나도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게임을 하는데도 게임 아이템을 쓰는 데는 사는 데는 또 현금을 해야 되고 뭐 했다간에 제가 어 뭐 하나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없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시냐, 뭐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정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K 스테디움에 지금 뭐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거기에 이제 주된 뭐 엔드 유저고 투자자이고 뭐 다 그럴 건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시작할 때 잠시 들어가 가지고 봤는데 그때 한 3,600명 정도인가 뭐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회수가 그렇게 나왔는데 3,600명이 끝까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떳떳하면은 저는 이런 내용 하나도 이 가감 없이 그대로 녹화분을 그대로 올리잖아요. 근데 왜 저쪽은 라이브 했는 것도 편집해서 막 줄이거나 뭐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은 거기에
라이브에 참여 못한 나머지 분들은 뭘 보고서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5천 명이 봤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아도 5만 명인데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몇 프로가 본 거예요? 5%가 본 거잖아요. 5%인가? 10만 명에 어 10만, 2만, 2천, 한 25%가 되나요? 2.5%인지 25%인지 한 2.5% 정도가 뭔가 5천 명이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 나머지는 거기 또 참여를 안 했는데 요약을 딱 해가지고 날려주면은 미드비라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또 없지 않는가요?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거를 녹화분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올리지도 않고 녹화분이 나오고 Q&A만 라이브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막을 저 앞에 띄워놓은 거를 보면서 읽고 있는 것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하나 그냥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미드업이라는 거를 계속 라이브로 해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간에 또 올려놓은 거 그거 보신 분이 얼마나 되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된 내용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